오늘은 트렌디한 시장을 이끌 최현덕의 트렌디 원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트렌디한 섹터가 어딘지 바로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의 섹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는 다시 돌아온 2차 전지 가지고 오셨는데 자동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오셨어요. 한동안 이 로봇 성공의 핵심은 배터리라고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 아침에 프리마켓부터 아침까지 강했지만은 지금 이제 음봉이 좀 나아지고 있죠. 다만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강한 모습인데 결국 우리 휴머노이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휴머노이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주에서 수급이 살짝 빠져나온 것 같은데 그 순환매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게 2차 전지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솔직히 지금 로봇 못 사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대차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관련된 로봇 기업들 이 대부분이 적자 기업인데 지금 뭐 2배, 3배, 4배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에는 사실상 좀 너무 무섭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 순환매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얼마나 계속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2차 전지 선택에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올라가신 명분도 보시면은 이 휴머노이드 성공 열쇠는 체력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 배터리를 보시면 딱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싸지만 성능은 떨어지는 LFP 배터리. 네.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 삼원계 배터리가 있는데 가격은 좀 비싸지만 성능은 훨씬 좋은 배터리. 다음에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되게 좋지만 아직까지 상용화가 좀 남아있는 그런 그 배터리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는 이제 이 사람 모양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작고 또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LFP 배터리를 탑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원계가 떠오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전고체로 가야 될 텐데 전고체는 이제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그 로봇에는 전고체가 탑재가 되겠습니다만은 당장 상용이 어렵다 보니까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18,000대 생산이 됐고 이번 연도 10만 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이번 연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의 강점인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 LNF, 에코프로빈 그룹주들, 포스코 퓨체엠 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과 모멘텀, 그 다음에 수급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로 커지는 ESS 시장. 그러니까 결국 ESS도 이제 LFP가 다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 LNF라든가 에코프로필 이런 기업들이 이 전기차, 그러니까 원래 이 배터리는 전기차로 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상 어떤 그 성장 캐파가 없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를 찾고 있는 거고요. 이 AI 시장으로 이제 이 ESS에 커지다 보니까 이쪽 보고 있는 건데 원래 우리 3원계 배터리였지만 ESS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LFP 소재를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LFP 강점이 중국 기업과도 이제 수주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AI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원전도 그렇고 태양광 풍력은 이미 좀 떨어져 있고요.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원전 같은 경우도 최소한 2, 3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SM을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체 발전을 짓게 되는 거고 자체 발전에 무조건 ESS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도 이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 추론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 추론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전력 소모량이 값이 10배가 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 어떤 전력을 쓸 때는 이 전력 소모가 10배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전기가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ESS라서 결국 ESS 시장에 지금 AI를 커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던 또 한국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의 어떤 공급망을 배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미 이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ESS 시장 투자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미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과 이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생산 거점을 지금 한국으로 옮겨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2차 전지 기업들이 과거 대비해서 지금 되게 싼데 이렇게 올라갈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급이 오늘만 본다면 이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도 2026년도에 강한 섹터를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와 기술 변화의 수혜를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라고 하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관련된 종목들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매니저님 보실 땐 이 종목들 중에서 어디에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여기서 탑픽을 꼽는 게 가장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 6개 꼽아놓은 종목들은 다 우량주들이고 정말 시장 대장주들이라서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사실 LFP에서 가장 먼저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공급망을 배제한 그런 수혜도 되기도 하고요. 포스코프체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를 다 수직결합 시켰기 때문에 중국의 소재 없이도 바로 생산 가능한 그런 어떤 공급망을 갖춰놨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고 이 이수스펠드 케미칼이라든가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가장 많이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뭐 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음 굳이 하나만 꼽자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3원계 배터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LNF를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삼성, LC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2차 전지의 우량한 종목들은 우리가 다 고루고루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NF를 특히 뽑아주셨는데요. 특히 LNF에 좀 주목해봐야 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LNF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ESS 시장은 LFP 소재를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는 LFP 소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죽으면서 어떻게 보면 ESS 시장이 대안이 된 거라서 이 LFP 시장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또 지금 미국 내에도 LFP 공장을 짓고 있는 게 LNF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LNF한 그런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최근에 이 흑백 요리사 보면은 네. 이 요리 이제 평가하면서 1등을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우량주들도 뭐 거의 뭐 한 끗 차이로 뭐 좋냐 맞냐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LNF를 꼽았다 그래서 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고루고루 좀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가 LNF를 기점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우량주들 전체적으로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저희가 지금까지 담아봤던 종목들 잘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살펴봐야겠죠. 종목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데요. 저희가 1월 19일에 매수한 이후에 71%의 수익을 내고 있고 와 오늘 완전히 22%까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로봇 수급이 빠지면서 여기를 옮겨가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수스페이스 케미칼을 이제 이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처음 말씀드렸고 그날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까지 상용화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거기에 소재를 공급하는데 특히나 이수스페이스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고체 소재 황화리튬을 생산하고 있었고요. 원래는 40만 톤 규모인데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증설이 끝나게 되면 그게 500만 톤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확실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중국의 또 대형 에너지 기업과도 협력을 하고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10만 원 넘어섰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일단 좀 일부 수익 실현점을 좀 보시되 최종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일부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2차 목표가인 13만 원까지 홀딩해 주신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리뷰해 볼게요. 바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저희가 엊그저께 편입한 이후에 바로 상한가가 나왔고 어제도 오르다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어디까지 좀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라스페이스가 결국에는 이제 초소형 위성을 띄워놓고 지금도 이제 지상을 관찰할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번 연도에도 이 군지 위성을 계속 쏴가지고 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실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최근에 급등했었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 뭐 근데 우주항공 기업들 정말 그 적자 투자인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제 흑자는 아닙니다만은 2년 전부터 매출이 1년에 두세 배씩 증가하면서 이번 연도 흑자전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최근에 또 지금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하고
이 군지비성을 발표하기 그 군지비성을 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경쟁 구도가 좀 완성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또 반사이를 볼 수 있는 게 또 이 나라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변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갈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역시 홀딩 전략 세워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바로 두산인데요. 두산도 1월 2일에 매수한 이후에 22%의 수익을 냈고 오늘 1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흐름이 이런 좀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는 네.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두산이 지금 엔비디아 매출이 거의 2배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만 2조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이 AI 인프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폭증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PCB 기판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이 PCB 기판에 고급 소재를 공급하는 게 바로 두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었던 PCB 기판을 쓸 수가 없어서 새로운 이제 차세 소재가 들어간 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부터 지금 뭐 그 구글까지 공급할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AI 인프라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두산이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뭐 AI, 뭐 PCB 이런 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핵심 차세대 소재를 공급하는 게 두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AI 하면 과거에는 뭐 장비 종목들 좀 올라갔었고 지금은 지금 몇 개 종목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PCB와 관련된 또 새로운 종목 하나를 오늘 바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엔비디아의 매출의 2배가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매수 기회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PCB 관련된 오늘의 탑픽 종목도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의 눈이 온통 AI와 서버에 쏠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네. 탑픽 덕산 하이메탈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일단 이 AI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제 AI 핵심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뭐 PC 이런 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AI는 뭐냐면은 이 기판 위에 우리가 초록색 기판 있잖아요. 네. 이 초록색 기판 위에 CPU도 탑재하고 GPU, 뭐 HBM 이런 것들이 다 집적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모듈이 되고 그 모듈이 합쳐져 갖고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CB 기판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작년과는 더 좋아지고 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GPU 같은 경우도 호퍼 시리즈에서 지금 이제 차세 블랙웰 시리즈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루빈 시리즈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런 것들이 기판에 탑재가 돼가지고 이 초고속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판이 그냥 과거의 기판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비포장길이었다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이 아스팔트를 깔아줘야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칩은 좋아졌는데 기판이 못 따라가면은 결국 그 역할을 못 하겠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 PCB 자체가 이제 이 소재가 바뀌고 있고 이 고급 소재가 이제 CCA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이 공급하는 거고 이 칩과 기판을 연결해 주는 게 솔더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솔더볼을 만드는 게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덕산 하이메탈을 만든 솔더볼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AI 서버용 핵심 부품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AI 인프라는 수조 달러 규모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제 젠슨왕이 지금 블레롱 회장하고 또 대담한 내용을 대담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AI 글로벌 기술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 하면 CPU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GPU를 바뀌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이게 AI 인프라 쪽을 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이 수조 달러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는 거 말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AI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 AI 인프라의 핵심인 PCB라든가 이런 쪽의 부품, 소재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핵심 부품인 이 마이크로 솔더블을 제조하고 있는 게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고, 실제로 이제 이 대용량에 들어가는 이 MSB 시장까지 이 대용량에 들어가는 이 솔더블 같은 경우는 덕산 하이메탈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PCB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덕산 하이메탈 매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26년도에 지금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그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 일부 기업들은 막 올라가는 반면에 일부 기업들은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좀 금방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아무리 지금 이 AI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GPU가 뭐 수요 폭증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실적이 못 나오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AI 인프라의 핵심은 이 기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대덕전자라든가 뭐 두산 이런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 기판과 칩을 연결한 솔더블 이건 덕산 하이메탈 거의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도 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덕산 하이메탈을 빼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와 기판을 연결하는 이 마이크로 솔더블에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 2026년에 퀀텀 점프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가고 네.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서 가격적으로 약간 부담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시장에 주목을 받는 기업들 보게 되면은 앞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이수스페어드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상한가 같지만은 계속 급등하고 또 있잖아요. 갔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고체도 마찬가지고 휴머노디 로봇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제 이번 연도에 매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을 보게 되면은 계속 급등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덕산 같은 경우는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50주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높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단의 가격 전략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 대신에 네. 또 밴드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밴드에 제가 이제 아침에도 지금 시장 말씀드렸고요. 제가 어제 그린란드 관련해서도 결국 이 타코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타코가 끝나면서 시장이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제가 다시 한번 밴드에 올려놓고 있으니까는 네이버에서 최현덕 무료 주식 밴드 검색하셔갖고 밴드 보시면 되고요. 어제도 방송도 올려놨으니까는 유튜브 방송도 같이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은 최현덕의 밴드에서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